광역 딜러 티어 등급 마무리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노가입니다. 자, 오늘 할 거는 몬스터 티어를 조금 나눠 볼 거예요. 자, 분류를 좀 해서 장르별로 티어를 좀 나눌 건데 기준이 있어요. 자, 기준 중에 첫 번째는 패치예요. 자, 이번 금요일에 밸런스 패치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패치 이후를 기준으로 한번 티어를 나눠 볼 거고요. 자, 두 번째는 등급 설명입니다. 제가 5개로 등급을 나눠 놓기는 했어요. 자, S에서 D까지 등급을 나눠놨는데, 자, S는 누가 뭐라 해도 어찌됐든 성능이 확실한 몬스터를 가져다 놓을 거예요. 어떤 조합에 넣더라도 잘 어울리는, 카운터가 딱히 크게 뚜렷하지 않은, 자, 그런 몬스터가 들어갈 거고요. A도 마찬가지예요. A 등급에 넣을 몬스터는 S 등급과 비슷하게 게임을 좌지우지할 수 있을 정도의 큰 영향력을 가지는 몬스터를 집어 넣을 겁니다. 핵심 키카드가 되는 몬스터를 넣겠지만 S하고의 차이점은 A는 조금 약점이 확실하게 존재하는, 카운터가 존재한다거나 뭐 이런 식의 그런 성능은 확실하지만 약점이 있는 몬스터가 A에 들어갈 거고요. 자, B는요, 분명 얘는 좋은 거는 같은데 A 등급 정도까지는 아니야. 그러니까 게임의 어떤 게임을 좌지우지할 정도의 큰 영향력을 가지지는 못하는, 조금 A보단 떨어지는 몬스터가 당연히 B에 들어갈 겁니다. 자, C는 그거보다 더 낮은, 이 몬스터 좋기는 한 건가 싶은 생각이 드는 그런 몬스터가 배치가 될 거고요. D는 그 이하에 얘는 안 좋은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드는 몬스터로 해서 5개 등급으로 나눠 볼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해 볼 거는요, 광역 딜러부터 해보죠. 첫 번째 티어 분류는 광역 딜러부터 해볼게요. 첫 번째로 루시엔 있네요. 루시엔입니다. 루시엔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패치로 공격력 5% 너프가 예정이 되어 있죠. 5% 너프가 되어 있어도 루시엔은 여전히 지금 현존하는 광역 딜러 중에서는 가장 공격력 버프 효율이 좋은 딜러이기 때문에 큰 너프라고는 생각이 안 들어요. 꾸준히 쓸 것 같다. 자, 루시엔의 원래 패치 이전 티어는 A 정도입니다. S까지는 못 가고요. 약점이 뚜렷하기 때문에 S는 못 가지만 B 최상위권, B를 주기에는 루시엔은 성능이 아까워요. A를 줘야 합니다. 근데 이번에 공격력 5% 너프를 먹었지만 그래도 A 등급에는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자, 그래서 루시엔은 A에 두겠습니다. 그 다음 딜러는요, 스레인이네요. 스레인 같은 경우에는 소수 유닛 2대2 3대3 이하가 돼서 국지전이 된다면은 정말 큰 딜을 발휘할 수 있는 몬스터예요. 근데 초중반 활용도가 많이 떨어진다는 점이 코스트에 비해 그쵸, 좀 떨어진다는 점이 약점이기는 한데, 스레인은 A는 일단 절대 못 갈 것 같고 B 끝자락 정도 갈 수 있겠네요. C 첫자락에서 B 끝자락인데, 자, 이번에 스레인이 공격력 버프가 금요일에 예정이 되어 있죠. 밸런스 패치가 예정이 되어 있어서 조금 더 앞쪽으로, 그래서 일단은 B에 넣어 놓겠습니다. 자, 다음 거 볼게요. 다음은 프렐레아네요. 자, 프렐레아는 낮은 코스트에 비해 확실하게 강력한 성능을 갖고 있어요. 방어력을 깎는 디버프 있죠. 반각을 들고 있는 게 큰 메리트라서 프렐레아는 충분히 B 최상위권에서 A 하위권까지는 갈 수 있다고 봅니다. 현재 프렐레아의 티어는 저는 A로 놓고 보겠습니다. 루시엔하고 비교는 원래는 루시엔이 그래도 더 성능이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는 얘 너프가 있기 때문에 프렐레아가 조금 더 공격력 너프를 먹어서 프렐레아가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자, 기준은 같은 등급 기준은 왼쪽이 더 좋은 겁니다. 왼쪽 몬스터가 조금 더 좋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 더 볼게요. 이번에는 바레타네요. 자, 바레타 같은 경우에는요, 자, S로 들어가야 합니다. 바레타는 지금 세하라가 나오면서 지속 피해덱이 점점 유행을 타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상대가 이 디버프를 막지 못하게 강제로 집어넣는 방법들이 나오고 있죠. 바레타는 어느 조합에 그냥 대충 섞어 넣어도 절대로 본전 이상을 무조건 할 몬스터입니다. S에 두겠습니다. 바레타는 S등급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다음 거 볼게요. 니키네요. 자, 조건부기는 한데 니키도 성능은 확실하죠. 그리고 니키가 공격력에 비례하게 폭파 데미지를 입힌다는 것 때문에 니키 이제 스킬이 터지기 직전에 버프를 중첩시켜서 큰 데미지를 주는 경향이 있어요. 니키는 C까지는 아닙니다. 최소 B등급의 값어치는 갖고 있는데 또 후열을 집중해서 공격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죠. 스레인보다는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B 중에서도 스레인보다는 더 앞쪽에 두겠습니다.
자, 다음은 테사리온이에요. 테사리온 마찬가지로 강력 딜러인데 테사리온은 데미지는 다른 이제 루시엔 같은 거에 비해서는 기대치는 좀 낮은 편이에요. 그럼에도 테사리온의 장점은 망각 효과가 이제 상대방도 스킬석을 좋은 걸 많이 들고 오겠죠. 가장 대표적으로 코나미야 영웅 스킬석 같은 거, 회복 같은 거 정말 짜증나죠. 아니면은 페르나 같은 거, 페르나가 망각 효과가 걸리면은 이제 부활하는 패시브가 씹히기 때문에 바로 사망하게 되죠. 이런 식으로 망각 효과를 좀 쓸 수 있어서 지금 나오는 B등급 애들보다는 좋은 것 같아요. A등급인데 뒤로 넣겠습니다. 자, 다음 거 볼게요. 다음에는 페르나네요. 자, 페르나는요, 원래는 C 최상이 B 정도 같습니다. B 하위권 정도였는데, 최근에 세아라가 나오면서 영겁의 불꽃이 엄청 가치가 올라갔어요. 세아라와의 시너지가 어마어마해졌고, 지금 GP덱이, 명실공히 1티어로 올라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 값어치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A 끝자락, 하위권 끝자락까지는 그래도 가지 않을까. B 최상위권? A 하위권? 4위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근데 페르나도 마찬가지로 약점이 조금 존재는 하는데 보호에 한번 막히면 코스트가 비싼 편이라 훅카운터로만 넣는 게 페르나는 좋거든요. 근데 훅카운터로 넣자니 타이밍이 조금씩 뒤로 밀려서 최대한 영겁의 불꽃은 초반부에 빠르게 넣어주는 게 효율이 좋죠. 뭐 딜레마를 좀 가지고 있어요. 지금 앞에 있는 테사리온 같은 망각 시너지의 카운터가 되기도 하고요. 자, 페르나는 A에 두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메타에서는 더 좋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테사리온보다 더 좋지 않나. 루시엔보다 더 좋은가에 대해서는 모르겠어요. 루시엔 페르나에 대해서는 어느 게 더 좋은가. 페르나가 결국에는 불꽃을 상대에게 못 묻히면 너무 무력한 게 있어서 루시엔보다는 뒤로 놓겠습니다. 또 속성을 많이 타요. 상대가 수속성이 많으면 빗맞음 한번 뜨기 시작하면은 되게 좌절되거든요. 자, 이 정도에 일단 두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코퍼네요. 자, 코퍼 C는 아니고요. B, C 정도. 자, 코퍼는요, 결국에는 스킬석이 필수예요. 조건이 많이 붙어요. 방어를 올려주는 스킬석이 무조건 붙어야 하고요. 지금 이거는 탱커를 따지는 티어 등급표가 아니에요. 딜러를 생각한, 딜러만의 딜을 생각한 티어 등급표이기 때문에, 자, 코퍼는 방어력 스킬석이 있어야 되고, 룬도 방어력 룬을 붙여가지고 룬작이 잘 돼야만 그 힘을 발휘해요. 그리고 쉐넌 같은 애가 방어력 버프를 또 중첩을 해주고 써야 되는 둥 조건부가 많이 붙어요. 그래서 B까지는 못 올라갈 것 같고, 분명 이런 조건들을 다 만족한다면 강령은 하지만 그래도 C에다가 두는 게 맞지 않나, 자, 라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 해볼게요. 라피스가 있네요. 자, 라피스는요, 어디에 두면 좋느냐. 지금 잔느랑 오리온이 너프가 예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8번 자리에 들어올 수 있는 유닛으로는 원래부터 잘 사용했던 라피스랑 케메누 정도가 이제 간접 버프를 먹은 이제 셈이 되겠죠. 그래서 라피스는 원래는 또 이게 단점이 카운터가 너무 많아요. 버프를 뺏는 소화부터 시작해서 오리온의 버프 해제, 아르타밀도 이번에 버프를 먹어서 나오기 시작하겠죠.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고, 혹은 약점 포착 같이 이로운 효과 불가가 들어가면 쉴드가 안 생긴다거나 직접 입힌 피해에 대해서만 쉴드가 생겨서 상대가 쉴드로 수비하면, 우사나 피해 장막으로 수비하면 라피스에 어떤 쉴드가 생기지 않는다는 거, 뭐 여러가지 측면에서 카운터가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얘는 A 끝자락에서 B 앞쪽 정도밖에 값어치가 안 됩니다. 원래는 요 정도의 값어치인데 이번에 오리온과 잔느가 너프를 먹은 게 있기 때문에 A 끝자락 정도까지는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 볼게요. B에다가 넣어야 되나? 이건 좀 고민이 돼요. 여기다가 일단 놓고 보겠습니다. 수정될 수도 있어요. 다음 거 볼게요. 지브롤터 나왔어요. 자, 신캐인데, 자, 얘는 폭탄이 랜덤인 게 문제예요. 데미지 확실하고 스턴 좋은 거 좋아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스레인하고 비슷합니다. 상대 개체수가 줄면은 강력해져요. 2대2, 3대3 이런 식으로 개체수가 서로 줄기 시작하면은 폭탄이 결국에 랜덤으로 8명 중에 랜덤으로 터질 때와 3명 중에 2~3명한테 랜덤으로 들어가는 건 사실상 확정으로 들어가는 거랑 마찬가지가 되죠. 그때면. 그리고 얘가 정말 운이 좋으면 한 명한테 폭탄이 다 들어갈 때도 있어요. 그러면은 어마어마한 딜을 또 뽑아낼 때도 있기는 하지만 결국엔 다 조건부고 운빨이라는 거예요. 운을 너무 많이 타고 초중반부에 활약하기가 너무 힘들다라는 점에서 얘는 C까지 내려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딜량은 충분히 좋아요. 지브를 써보신 분은 알겠지만 딜은 정말 좋은데 조건부가 너무 까다롭고 결국에 초중반 영향력이 없다는 게 큰 단점입니다. 다음 거 보시면은 볼게요.
가니메데네요. 자, 가니메데를 광역 딜러로 쓴다. 자, 얘는 결국에 이번에 버프 예정이 있기는 한데 이 데미지 버프가 먹는다고 얼마나 성능이 올라갈지는 봐야 알 것 같아요. 소각 확률도 올라가죠, 이번에 금요일 밸런스 패치로. 근데 소각을 한다고 해봐야 감속에 대해서 이번에 조금 더 카드가 빨리 들어오게 바뀌었기 때문에 그 정도를 봐야 알 것 같거든요. 뭐 기존에 일단 위치로는 사실 D까지 내려가야 돼요. 가니메데는 그 무엇보다 큰 단점은 코스트예요. 5코스트라는 비슷한 코스트로 상대 카드를 소각시켜서 이득을 보겠다. 이거는요, 산이호환인 오리온 2코스트짜리 오리온이 여태 존재했고요. 감속도 3코스트짜리 포세이돈이 존재했고 탱킹도 훨씬 뛰어나죠. 가니메데는 탱킹이 많이 빈약해요. 다른 체력형 방어형 영웅보다 탱킹이 좀 안되는 몬스터라 가지고 D 정도인데 이번 패치로 C나 B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패치 이후를 제가 기준으로 놓는다고 했는데 패치를 하더라도 가니메데의 성능은 그렇게 좋아질 거라는 생각은 안 듭니다. 그래도 패치 내역이 있으니까 C 끝자락 정도에 두도록 할게요. 자, 마저 진행해보면은 다음 거는요, 오리온입니다. 자, 오리온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4번에 거친 퉁퉁퉁퉁 4번 공격하죠. 그래서 광역딜로 취급을 했는데 오리온 패치 내역이 지금 안 들어갔어요. 지금 2코스트로 써있는데 오리온은 3코스트입니다. 지금 제 스킬석을 안 빼서 루시엔도 5코로 나와있지만 요거 6코스트예요. 자, 이런 거는 참고해주세요. 자, 오리온은 3코스트 너프 예정이고요. 스턴 시간이 줄어든 것도 좀 많이 커요. 그래서 광역딜러로 얘를 쓴다. 특히 초중반에는 원래도 상대 덱을 섞는 용도 이외에는 데미지를 넣는 용도로는 사실 바라지 않았습니다. 후반에 2대2, 3대3 이하의 교전이 됐을 때 스킬이 소수 유닛에게 점사가 되면서 큰 스턴 시간을 안겨주면서 이득을 보던 몬스터였어요. 근데 이번 코스트 너프도 크고요. 스턴 시간 너프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광역 딜러의 측면에서는 D까지, 얘는 C 이상 절대 이제 갈 수가 없다. D로 보내겠습니다. 자, 다음 거 볼게요. 자, 화담이에요. 자, 화담은요, 후열을 때릴 수 있는 건 충분히 큰 장점이에요. 그리고 화담이 은근히 몸이 약해요. 얘는 튼튼한 방어형은 아니에요. 분명 얘가 체력형 몬스터일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담은 별로 튼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딜이 좋아요. 공격형 몬스터도 아님에 불구하고 딜이 그렇게 나쁘지도 않고, 심지어 딜의 방향이 후열을 저격할 수 있고 후열에게 공격력 감소를 넣는다는 거는 굉장히 큰 메리트예요. 보통 대부분의 핵심 딜러들은 후열에 배치를 하기 때문에 화담이 후열 유닛에게 공격력 감소를 넣는 것 자체가 아군 전체 방어력 증가랑 비슷한 맥락이라고 볼 수 있겠죠. 충분히 B에는 둘 수 있다고 봅니다. 스레인 니키랑 비교해 봤을 때는 이번에 버프 먹은 스레인과 원래 활용도가 좋았던 니키에 비해서는 밀리는 것 같아요. B 자리에 일단 두겠습니다. 자, 다음엔 흐레스예요. 자, 흐레스는요, 이번에 버프가 예정이 돼 있죠. 근데 지금 보는 건 딜적인 측면이에요. 어찌됐던 딜 버프도 증가는 했지만 공격력이 좀 내려간 건 있어요. 어차피 상대 최대 체력 비례기 때문에 공격력 너프는 아무 상관이 없고요. 상대 체력 비례라는 거는 이 흐레스를 내가 몇 번 사용을 해서 감을 잡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상대 체력 게이지 바에서 이 흐레스를 썼을 때 상대 체력이 깎이는 수준은 항상 똑같습니다. 왜냐? 상대 최대 체력 비례로 데미지를 입히기 때문에 깎이는 데미지는 항상 일정하다는 소리예요. 무슨 소리냐면 흐레스를 쓰시는 분들은 얘를 몇 번 사용해 보시고, 흐레스를 썼을 때 상대 체력 바가 이 정도 깎이는구나 아시면은 흐레스로 막타를 먹는데 쓰시면 돼요. 왜? 영웅 스킬석 때문에. 자, 흐레스는 지금 정의를 해드릴게요. 얘는 영웅 스킬석 안 붙으면 못 씁니다. 영웅 스킬석을 붙었을 경우에 상대를 막타를 먹을 경우에 가속이랑 공격력 버프 양쪽을 주는 굉장히 좋은 성능을 갖고 있어요. 그때는 흐레스를 좀 주력으로도 쓸 수 있지만 지금 말한 것처럼 스킬석이 기본 전제고요. 상대를 막타를 먹어야 되고요. 데미지가 그렇다고 어마어마한 건 아니고 상대 피를 깎은 다음에 막타 먹는 용도로 써야 되고 조건이 많이 붙어요. 위로는 못 올라가고요. 이번에 버프를 아무리 먹었다지만 흐레스는 C에다가 두는 게 맞는 것 같아요. D까지 원래 갔어야 되는데 D에 놓기에는 오리온보다는 좋고요. 이번 버프가 그리고 스킬석이 있다라면 좀 쓸만하기 때문에 스킬석은 빼야 하나? 자, 스킬석을 빼고 D로 놓겠습니다. 만약에 흐레스가 스킬석이 만약에 방금 말한 영웅 스킬석이 붙었다면 C까지는 못해도 올라갑니다. B는 모르겠어요. C는 무조건 올라갈 수 있어요. 다음 거 볼게요. 라칸이네요. 자, 라칸은요, 이번에 버프
또 먹었죠. 라칸 같은 경우에도 공격력에 대한 버프가 있기는 한데 얘도 코스트가 너무 비싸요. 보호랑 공격력 버프를 넣고 상대를 때린다. 아주 좋기는 한데 자, 면역이죠. 라칸을 딜러로 쓰기에는 마찬가지로 결국에 얘는 탱커형 몬스터기 때문에 딜이 다른 딜러에 비해 빈약할 수밖에 없어요. C등급에 두겠습니다. C에는 두지만 앞에 셋보다는 성능이 조금 떨어지는 아이로 둘게요. 다음 거 볼게요. 포세이돈이에요. 지금 광역 딜적인 측면을 보고 있는데 포세이돈은 상대에게 감속 넣어주는 거 굉장히 큰 메리트죠. 근데 딜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D로 갑니다. 자, 오리온보다는 그래도 좋은 것 같아요. 오리온이 워낙에 이번에 너프가 컸고 지금은 광역 딜러적인 측면을 본 거기 때문에 감속 버프도 생각을 좀 할게요. 그래서 D까지는 들어갈게요. 자, 다음은 쿤이에요. 자, 쿤 같은 경우에는 다른 것보다 빙결이 굉장히 메리트가 크죠. 상대 선봉이 스킬을 썼을 때 빙결로 카운터로 캔슬을 시킬 수 있다는 거. 그 부분은 충분히 큰 장점이지만 공격력이 너무 낮아요. 그리고 빙결 같은 경우는 빙결을 걸었다고 끝이 아니고 빙결을 걸어놓고 추가 타를 매겨가지고 크리티컬을 터트려 줘야만 어느 정도 힘발을 하기 때문에 쿤 혼자서는 큰 영향력을 발휘하기 힘들다. 그리고 쿤의 빙결 타이밍은 너무 짧습니다. 1, 2초 만에 사라져요. 그래서 쿤을 쓰고 빙결 크리티컬을 매기려면은 마나가 4가 아니고요 7, 8, 9 정도의 마나를 최소 모아서 터트려야 하는 조건이 좀 많이 까다로운 것이 있어요. 그래서 쿤은 B는 절대 못 가고 C에 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조건이 까다로워서 아래로 두겠습니다. 라칸보다 아래에 두는 게, 자, 지금 탱커가 아니고 광역 딜러, 단일 딜 말고 광역 딜러의 티어를 나누는 거기 때문에 C로 가겠습니다. 하나 더 있네요. 카밀라예요. 자, 카밀라는요, 활용가치, 얘는 아군에게 무적이라거나 클로이 혹은 우사 쉴드 같은 걸 매겨놓고 그 위에 카밀라를 보통 많이 써요. 그렇게 해서 아군은 피해를 입지 않으면서 상대에게만 피해를 입히는 크리티컬 확률을 올려서 나중에 루시엔 같은 거랑 같이 많이 쓰거든요. 얘는 조건부가요, 그렇게 까다롭지도 않고 사용하는 게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탱커로서 박아놓고 패시브 효과만 봐도 이득을 볼 수 있는 아이예요. 자, 근데 광역 딜적인 측면에서 지금 따지고 있는 거죠. 어느 정도의 활용 가치도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랬을 때 지금 C에 있는 애들과 함께 하면 될 것 같은데 조금 앞으로 가겠습니다. 자, 카밀라는 충분히 카운터로 쓸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C까지 가면 좋을 것 같아요. C인데 코퍼보다 좋다 나쁘다. 코퍼. 자, B로 가기에는 카밀라 자살 특공의 성질이 강해가지고 B는 못 갈 것 같고요. C에다가 두는 게 맞다고는 봅니다. 근데 이 카밀라 딜도 생각보다 무시 못할 정도가 돼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광역 딜이요, 수속성 광역 딜은 없어요. 볼게요. 쭉쭉 보면 화속성, 풍속성, 그쵸? 수속성 라피스 하나 정도는 보이는데 8명을 때리는 건 아니죠. 아래로 내려갈 때도 광역 딜러는 수속성이 결국엔 없다시피 합니다. 포세이돈을 광역 딜러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 보여요. 어쨌든 수속성으로 상대를 때릴 수 있는 얘는 카밀라 정도밖에 안 보이죠. 이런 활용 가치까지 생각해서 C에다가 두도록 할게요. 자, 요렇게 하면은 일단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광역 딜러 티어 등급 마무리 할게요.